안녕하세요. 헬스장 린생입니다. 동네 마트의 통로를 걷다 보면 이상한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제 글루텐이 들어있지 않은 쿠키, 시리얼, 심지어 아이스크림도 판매되고 있기 때문에 글루텐을 피해야 하는지 궁금할 수 있습니다. 제가 항상 피곤한 이유가 글루텐 때문인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다면 글루텐은 건강에 나쁜 것일까요? 글루텐은 우리 몸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이야기할 것이 많으니 시작해보겠습니다. 중동의 비옥한 초승달 지역에서 밀은 기원전 처음으로 길러져 식량으로 활용된 것으로 추정됩니다. 밀알은 이 풀의 씨앗에 붙여진 이름입니다. 이 곡물은 많은 비타민과 탄수화물 외에도 단백질을 제공합니다. 이러한 단백질 중 하나를 글루텐이라고 합니다. 밀 외에도 호밀과 보리에도 글루텐이 함유되어 있습니다. 글루텐은 파스타나 빵과 같은 음식뿐만 아니라 이러한 곡물로 만든 꽃에서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제부터 흥미로운 부분이 시작됩니다. 글루텐에 대한 신체의 반응입니다. 시작하기 전에 말씀드릴 것이 있습니다. 글루텐과 관련된 과학에는 3가지 수준의 신뢰도가 있습니다. 강력한 증거가 있는 주장이 첫 번째 단계에 해당합니다. 여기서는 논쟁의 여지가 별로 없습니다. 두 번째 수준은 아마도 사실일 수 있지만 모든 세부 사항을 알 수 없는 특정 진술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과학의 최첨단에 있는 세 번째 수준의 결과입니다. 먼저 1단계입니다. 글루텐 관련 질환인 셀리악병은 100명 중 1명꼴로 발병하는 질병입니다. 음식을 먹은 후 글루텐은 먼저 위장으로 이동합니다. 이곳에서 글루텐은 부분적으로 소화되어 단백질 글리아딘으로 변합니다. 그런 다음 글리아딘은 소장으로 이동합니다. 소장에는 조직 트랜스글루타미나제라는 효소가 있습니다. 셀리악병 환자의 경우 이러한 유형의 글리아딘은 면역체계에 의해 적으로 인식되어 본격적인 공격을 시작합니다. 안타깝게도 이 격렬한 충돌로 인해 많은 부수적인 피해가 발생합니다. 장내벽에 염증이 생기고 결국에는 기능이 저하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장의 영양소 흡수 능력이 저하됩니다. 셀리악병 환자는 복부 팽만감, 설사, 복통과 같은 장 증상이 먼저 나타날 수 있습니다. 팔꿈치와 무릎 주위에 가려운 피부 발진이 흔히 생기는데 이는 장에서 면역 반응의 일부로 시작되는 항체에 의해 발생합니다. 치료하지 않은 셀리악병으로 인한 철분 결핍 및 기타 영양 결핍으로 인해 어린이의 성장이 저해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셀리악병의 발병 원인은 정확히 무엇일까요? 우리는 이 질환이 유전적 요소에 의해 작용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연구에 따르면 2가지 주요 면역 관련 유전자 중 하나의 변이가 거의 모든 셀리악병 환자에게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일부 사람들은 이러한 유전자의 변이가 있지만 질병에 걸리지 않기 때문에 유전적 요인만으로 셀리악병을 일으킬 수는 없습니다. 과학자들은 유전적 소인이 있는 사람들에게 셀리악병을 유발할 수 있는 새로운 요인을 항상 찾고 있습니다. 다행히도 셀리악병은 진단이 매우 쉽습니다. 진단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소장 생검과 선별 혈액 검사만 받으면 됩니다. 이러한 검사는 글루텐을 섭취하고 있는 동안에만 가능하다는 점을 알아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몇 주 동안 글루텐을 섭취하지 않으면 곡물에 대한 면역체계의 반응이 감소하여 검사가 더 이상 정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셀리악병이 걱정되는 경우 글루텐 프리를 시작하기 전에 의사와 상담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현재 글루텐 프리 식단을 따르고 있는 경우에도 의사가 셀리악병을 진단할 수 있지만 유전적 요인과 글루텐 검사 결과에 따라 진단에 더 오랜 시간이 걸리고 비용이 더 많이 들 수 있습니다. 이제 2단계에 대해 이야기해보겠습니다. 글루텐이 함유된 음식을 섭취하면 복부 팽만감, 복통, 배변 패턴의 변화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혈액검사나 생검으로 셀리악병이 밝혀지지는 않습니다. 이 사람들이 셀리악병이 아니라면 다른 어떤 문제가 있을 수 있을까요? 모두가 알다시피 밀, 보리, 호밀로 만든 식품에는 글루텐 외에 다른 성분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또한 다양한 영양소가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밀에는 포드맵이라는 탄수화물 종류가 있습니다. 본질적으로 포드맵이라는 이름은 부정확하며 갈락탄, 프락탄, 폴리오를 포함하는 탄수화물의 종류를 의미합니다. 포드맵은 우리 음식에서 흔히 볼 수 있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아무런 문제가 없지만 일부 사람들은 포드맵을 소화하기 어렵게 느끼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는 복부 팽만감과 복부 경련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또한 글루텐이 없는 식단에는 일반적으로 더 적은 양의 식품이 포함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실제 셀리악병이 없는 일부 사람들은 장이 글루텐보다 포드맵에 더 민감할 수 있기 때문에 글루텐 프리 식단을 먹은 후 기분이 나아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글루텐 프리 식단은 포드맵 농도 감소가 결정적인 요인이라 봐도 무방합니다. 포드맵에 민감한 사람 외에도 글루텐에 민감하지만 셀리악병이 없는 소수의 사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어쨌든 비셀리악 글루텐 과민증은 특정 증상이나 검사가 없고 글루텐 프리 식단 이후 개인의 경험에만 의존하기 때문에 진단하기 어렵습니다. 이 주제에 대한 연구가 아직 진행 중이므로 향후 몇 년 내에 더 자세한 정보가 제공될 예정입니다. 마지막으로 새로운 최신 실험 이론으로 만들어진 3단계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발견은 글루텐이 타이트 접합이라는 메커니즘으로 연결된 세포로 구성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조눌린이라는 단백질은 이러한 접합부를 여는 지렛대 역할을 합니다. 조눌린 수치가 상승하면 이러한 연결이 열리면서 장에 있는 음식 관련 입자가 혈류로 유입될 수 있습니다. 다르게 말하면 위장 누출이 발생한다는 뜻입니다.
셀리악병 환자의 경우 장 면역 활성화로 인해 조눌린 수치가 급격히 상승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셀리악병이 없는 사람은 어떨까요? 실험실에서 수행된 연구에 따르면 글리덴은 셀리악병 환자와 같은 정도는 아니지만 건강한 사람에서도 이러한 접합부를 열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위장의 누출이 실제로 건강에 해를 끼치는지 여부는 아직 밝혀지지 않은 중요한 질문 중 하나입니다. 이 분야의 최고 연구자 중 한 명인 매사추세츠 종합병원의 소아위장병 전문의 알레시오 파사노 교수는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현재로서는 누출에 의한 장 증후군이 셀리악병이 없는 사람들에게 건강에 어떤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지 알 수 없습니다. 라고 2018년 인터뷰에서 마크 하이먼은 말했습니다. 그는 장 투과성을 건강한 수준으로 유지하면 장 건강을 보호하고 잠재적인 침입자를 식별하도록 면역 체계를 훈련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글루텐에 대한 또 다른 우려는 현재의 미리 교배로 인해 고대 밀과 크게 다르며 이러한 변화가 우리에게 다른 건강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현재로서는 이러한 주장을 뒷받침할 과학적 데이터가 충분하지 않으므로 추가 연구 결과를 지켜봐야 할 것입니다. 글루텐을 아예 끊으면 안 될까? 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글루텐 프리 식단을 따르는 것은 또 다른 위험이 있을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 글루텐 프리 식단에는 엽산과 철분과 같은 중요한 미량 영양소가 포함될 가능성이 낮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이는 장기적인 식단 결핍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의 이야기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셀리악병을 앓고 있는 사람은 절대 글루텐을 먹어서는 안 됩니다. 셀리악병이 없는데도 글루텐이 함유된 음식을 먹으면 통증과 복부 팽만감을 경험하는 사람들이 점점 더 많아지고 있습니다. 일부 사람들에게는 식단 변화가 도움이 될 수 있지만 영양 결핍을 피하고 장 건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푸드맵 섭취와 같은 다른 요인을 고려하기 위해 주의 깊게 모니터링해야 합니다. 나머지 사람들에게 통곡물 제품과 글루텐은 다른 과일과 채소를 많이 포함한 균형 잡힌 식단에서 적당히 섭취하는 한 건강에 좋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몰랐던 건강 정보를 받아보고 싶으시다면 구독해주세요. 감사합니다.